안녕하세요. 이번 주의 경제 어불성설은 아이유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아니다. 이번 주에 최근에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언론에 대서 특비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먼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입니다. 저는 아이유 되게 좋아하는데요. 젊고 예뻐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좋아하는 거는 제가 정말 청년들이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롤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롤모델이냐면요, 아이유는요, 자기가 노래에 재능이 있다고 하고 나서 다른 스포츠 또는 이런 연예계 스타들이 학교는 안 가면서 학위를 받아서 대학을 막 하는데, 그런 선택을 거부하고 대학을 안 갔어요. 아마 아이유 같은 명성이면 가고 싶은데요, 실용음악과 이런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고, 아주 TV에서 보면 영특한, 스마트한, 아주 인텔리전트한 젊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지난해인가 쭉 따져봤더니 자기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좋다. 돈을 충분히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실은 우리는 늦게까지 일하고 막 해서 안달하지만 자기 재능을 젊은 시절에 발휘해서 최대로 끌어올리고 일찍 은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가수 아이유는 물론 재능을 특별히 타고난 사람이지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젊은이라는 걸 이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어서 여당에 그것도 아주 독설가로 유명한 손혜원 의원께서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의 정보를 활용했는지 어쩐지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특정 지역의 도시에 집을 조카, 보좌관 이런 사람들 돈까지 대주면서 9채인가 8채를 샀고, 그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심하면 4배가의 가격이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손 의원께서 절대 투기 목적이 아니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 목적이었으면 의원직가 아니라 생명까지 내놓겠다, 이런 극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유에 대해서도 갑자기 과천에 큰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게 몇 달 만에 23억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 GTX라고 하는 새로운 경기도의 고속 철도죠. 철도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있다. 그때 이제 본인이 화들짝 놀라서 투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투기 목적 아니다 그랬을 때 투기 목적이 뭐냐는 게 있죠. 그래서 투기는 경제학이나 경영학 용어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가격의 급상승을 기대하고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투기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미는.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어떠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 변명을 합니다. 나는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사회는 투기라고 하는 것을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정의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이게 아주 내로남불의 아주 전형적인 정의이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따르거나 우리나라의 상식을 보면 당장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구매, 그 다음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인한 부동산 구매는 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유가 뭐라고 해명합니까? 난 실사용 중이다. 그래서 사무실을 공개했죠. 그래서 언론에다가 하나는 팬들이 꾸며진 선물로 가득 찬 개인 사무실하고 후배 가수들이 사용하는 연습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쓰고 있으니까 실사용 중이니까
그냥 시세 차익을 위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수익 시세 차익 노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 언론들이 가가지고 실지는 이 과천에서 역세권에서 훨씬 멀다. 그리고 23호 오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투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요. 이건 투기다 아니다의 이슈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국회 상임위에서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사익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국회 윤리 규정을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남한테 돈을 줘서 대신 사기했다면 어쩌면 부동산이나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거고, 증여세를 안 냈으면 증여세를 안 냈을 거고요. 혹시 의혹을 받는 것처럼 자기 상임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기가 지역의 문화재 보호지역, 지역이 아닌데 지역을 하게 해서 올렸다 그러면 자기 권력을 사육을 위해서 쓴 거니까 권력 남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기다 투자의 이전에 권력 남용에 대한 이해고 실정법 위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걸 투기 목적이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 이 사람한테는 투기 목적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반칙을 했다는 거죠.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사욕에 의해서 썼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할지도 모르는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본인들 그리고 법적 하겠다고 그러는데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불성설의 대표입니다. 그럼 아이유 얘기를 한번 변명을 왜 해야 되는가를 봅시다. 자, 우리가 소모품하고 자산의 차이가 뭔가요? 소모품은 가성비 기능만 보고 사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쓰고 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자산은 뭐냐면 기능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산은 뭐예요? 미래의 가격 변동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예요? 투자죠. 부동산도 당연히 투자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 거죠.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러면 패가 망신하는 거고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을 기농 실사용 목적으로만 사고 그 미래 가격을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위선적이고 경제 원리도 맞지 않고 누구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리고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사야 맞는 겁니다. 제가 제 선배 교수님들을 보면 이 자산을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예를 들면요. 카이스트가 90년 초에 대전으로 이렇게 다 이전을 했거든요. 지금 경영대 교수님들 다 따라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서울에 20몇 평, 30평 집을 팔면요. 대전에 50평 아파트를 사고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영대 선배 교수님 중에 반은 서울에 집을 팔고 대전에 큰 아파트를 사서 여유 있는 공간을 즐기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서울에 집을 그냥 계속 내비두고 거기서 싼 전세를 사신 분들이 있는데, 몇 년 만에 정부 경영대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 몇 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팔고 가신 분들은 다시 집을 못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 하나로 은퇴하실 때 보면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죠. 그러면 은퇴 후에 자기 삶의 복지가 너무 다르게 되지요.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도요, 금융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은퇴하면서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는 충분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금융자산은 미래 가치를 보고 잘 투자해야 은퇴 후에 중산층이 빈민으로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나라는 중산층이 집을
빨리 사고 큰 집을 사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 이 집을 빨리 사면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근데 애들이 다 떠나고 은퇴할 때 되면 굳이 또 은퇴하고 나면 그 대도시에 큰 집에서 살 필요 없으니까 그걸 작은 집으로 옮겨서 교외로 나가면 그 남는 돈이 넉넉하니까 풍족한 은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것들은 중산층을 무너지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미래 가치를 보고 사야 되는 거가 맞다. 자, 시세 차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유가 왜 사냐, 그죠? 임대를 하지. 그죠? 근데 만약에 임대를 하면 임대가 전혀 안 나가는, 여기 미래 가치가 없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은행이자보다 싼 임대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데 건물들에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기업들이 가면 1년, 막 2년, 3년 장기 계약하면 1년치 임대료를 깎아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임대료가 싸면 임대를 하지 뭐하러 삽니까?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가 연 5%다. 구매 가격에.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 줘봐야 1%밖에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안 되고 안 사고 임대를 하면 은행에서 그 돈으로 이자는 1%밖에 안 받는데 임대료 5% 내면 4%를 매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하면 손해인데 다시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시세를 생각해서, 임대료라는 게 시세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해서 시세 차익 때문에 샀다. 이게 당당한 얘기입니다. 꼭 그냥 필요만 있다 그러면 안 사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시골에 농사도 안 지면서 농토 가지고 있으면 투기다 욕하면 뭐냐면, 아닙니다. 저는 은퇴 후에 농사 지으려고 저희 집사람이 딴 상이다. 나중에 꼭 농사 지을 겁니다. 그래서 투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 그 땅값이 안 올라갈 거면 지금은 그 땅을 사지 않고 은행에다가 또는 주식에다 넣어놨다가 돈을 불려서 나중에 사면 훨씬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미리 다 사놨습니까?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주식보다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세 차익 노리지 않은 거고 사용하려고 한 거고 은퇴 후에 살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아주 국민을 바보로 보고 하는 위선적인 얘기죠. 그래서 투기다라고, 저는 아이유가 투기 아닙니다가 어불성설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불온시하게 보고 투기라고 비난하는 이 사회의 그것이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주는 일은 다 고마운 거죠.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가 살지 않고 남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구매하는 게 주식 투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도 내가 경영하려고 사는 거 아니죠. 주식 투자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을 해서 돈을 버니까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고 그거의 일부를 내가 돌려받는 거나, 임대부동산을 사주면 그 임대부동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임대해서 살 수 있고 자영업자들이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늘려주는 겁니다. 부동산은 다른 공산품하고 달리 사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사도 또 꼭 임대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남이 쓰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말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부의 축적을 제약시하는 아주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삐뚤어진 시각이 지금 거래를 못하게 하고 공시지가를 올리고 종부세를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삐뚤어진 경제에 대한 철학이 또 경제 불황의 한 원인이기도 하죠. 지금 부동산 중개업부터 해서 건설업까지가 다 일자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말이나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 사회의 위선과 경제 지식의 빈곤을 상징하는 어불성설이고,
IU가 어불성설이 아니라 투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경제 어불성설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